통찰은 관찰에서 나오고 관찰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의 관심이 통찰로 이어지는 곳. 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해남경제연구소 어혜진 소장님, 네. 적절한 시기에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를 좀 살려주세요.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번 레고랜드 사태는 어떻게 보십니까? 누가 잘못한 겁니까? 누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 그거야 도가 도지사가 잘못한 거죠. 예. 예. 그게 맞는데 네. 아무튼 네. 네. 오늘은 누구 얘기일까요? 예. 일단은 영국의 총리가 또 바뀌었어요. 네. 예, 그 얘기부터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영국의 총리가 네. 네, 네. 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네.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바로 예. 화면부터 보시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시면 이거는 어제 그 영국 그 언론들의 다 일면 기사입니다. 와. 와. 네. 이 영국의 새 총리의 이제 리시 수낙이 뽑혔죠. 저 사람인데 이게 되게 의미가 있는 게 이 사람이 인도계 영국인이에요. 부모님 둘 다 인도인인데 영국으로 이민을 와서 그러니까 아버지는 의사고 어머니는 약국을 했습니다. 네, 리시 수낙 자체는 영국에서 태어났어요. 네, 근데 이제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한때 이 영국의 식민지였던 인도 그 인도 사람이 영국에서 총리가 됐다는 거. 근데 뭐 그렇다고 뭐 인도인이 영국에서 뭐 무시를 많이 당하는 환경이라던가 뭐 이런 일이 전혀 뭐 불가능한 문화적 배경이 있는 거는 아니고요. 예, 영국의 인도계 엘리트들 굉장히 많습니다. 그 부모님도 이미 인도인이지만 영국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고 네, 한 분은 의사, 한 분은 약사. 네, 아예 그 영국에서 태어난 분이군요, 이분은. 네. 그리고 첫 유색 인종의 총리. 네. 라는 점이 있고 1812년 이후에 200년 만에 최연소 총리예요. 1980년생입니다. 예. 네. 그리고 최초의 또 힌두교인 총리다. 이런 점에서 이 힌두교인이라는 점 때문에 인도 언론이 난리가 났어요. 그렇겠네. 보시면. 그렇지, 우리도 야, 한국인 대통령이 다른 나라 생겼다고 생각해봐. 미국 난리지. 하원의원만 돼도 난리인데. 네, 그렇지. 맞습니다. 이렇게 났는데 이 마치 이렇게 총리로 결정된 날이 이 힌두교 최대 축제인 디왈리 그 디왈리 당일에 전해진 소식이에요. 이 디왈리라는 디왈리가 게 뭐예요? 이게 그 힌두교에서 그 빛이 어둠을 이긴 거를 축하하는 그런 축제예요. 그러니까 뭐 어둠은 뭐 사악함, 욕심, 뭐 분노 같은 이런 부정적 기운이고, 뭐 빛은 이게 건강이나 뭐 지혜, 뭐 평화, 용기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거를 이겨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신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뭐 기도하고, 뭐 주변 이웃들과 선물 교환하고, 뭐 해피 디왈리 뭐 이렇게 하는 날이에요. 예. 근데 이 날에 전해진 소식이어가지고 그 리시 자체가 이제 빛이 됐다, 디왈리가 됐다, 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이 기사들을 보면은 이제 인디아 오리진 이런 그 표현, 그러니까 인도계 혈통을 굉장히 강조하는 그런 표현이 기사에도 좀 실려 있습니다. 근데 그 인도에서 그 힌디어 일간 신문 중에 가장 많이 보는 매체가 있는데 예. 그 다이티크 바스카르라는 데서 쓴 기사가 요 화면 보면 요 기사거든요. 인도 언론이에요? 예, 인도 예. 언론인데 요 기사예요. 무슨 근데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인도어인데 저 주황색 이 표시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리시 수낙이 인도의 서력을 갚아줬다, 복수해줬다. 이런 제목의 기사가 또 실리기도 했습니다. 그 예전에 영국이 인도를 지배하는 네. 거를 네. 거꾸로 이제 인도인이 영국을 지배함으로써 그렇죠. 한국인 대통령이 일본의 총리가 됐다 이런 느낌이네. 한국 사람이 일본 총리가 됐다. 야.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그렇겠네. 네. 야. 그래서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인 게 그 예. 인도의 그 일단 인도로 따졌을 때는 그 네. 카스트 제도 있잖아요. 예. 거기서 최상위급인 브라만의 후손이래요. 예. 이분이 뭐 예. 그럴 것 같아요. 인도 네. 양반. 네. 그리고 이제 영국에서는 또 최고의 기숙학교, 굉장히 명문인데 윈체스터 컬리지 나와서 옥스포드 갔고 또 졸업 이후에는 골드만삭스에 또 갔고 그다음에 스탠퍼드 대학에서 또 MBA 하고 화려하죠. 그 다음에 이제 결혼은 인도의 IT 재벌이 그 인포시스라고 있는데 거기에 창업자의 딸과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돈이 많다면서요. 돈이 많다는 걸로 또 열심히 많이 맞아요. 나왔던데. 이 부부의 자산만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데요. 그런데 총리. 예. 그래서 그 문제 영국의 아닙니까 이거? 영국의 왕 찰스 3세 부부보다도 많대요. 와. 네. 저분은 약점이 뭐예요? 네. 무좀 있나?
굉장히 예. 깔끔하고 이렇게 꼼꼼한 점이 아니 저 장점이래요. 그런 기사 봤어요. 그 기사 중에 예전에 인터뷰했는데 내 친구들 중에는 노동자 계급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 저분의 친구 중에는 그래서 내 친구 중에는 그 월급쟁이가 없어. 뭐 이렇게 얘기했대. 그래서 그럴 수 있지.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이런 여론이 있었다. 그런 기사 제가 본 적이 맞아요. 있는데. 근데 또 이 사람이 심지어 35세 하원 의원이 돼요. 네. 뭐야? 그 정치계 입문을 했는데, 하원 예, 근데 보리스 존슨 그 정부에서 재무장관 했던 사람이거든요. 예. 예, 그때 상당히 빠르게 올라와서 총리가 된 건데, 혹시 키가 작습니까? 음. 아니 키라도 작아야지 저건. 뭐라도 마음에 안 들죠. 질투심 마음에 안 폭발. 들지. 어? 아니 이거는 아니 물론 이게 좀 이상합니다. 그런데 순한데. 그나마 좀 약점이라고 하면 예. 그 이번에 코로나 때 보리스 존슨 그 파티게이트 터졌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가장 먼저 사임을 했어요. 이 사람이. 약삭 빠르구나. 네, 이 사람이 사임을 했는데 이 사람을 계기로 다른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줄줄이 줄사퇴를 하면서 예. 보리스 존슨의 그 사임을 부추긴 그 아하. 어떤 촉발을 시킨 사람이 됐다 해서 그 당 내에서는 배신자라는 이미지가 좀 있어요. 아, 네, 요거 그런 거가 겨우 그거 있어요? 재미가 없다. 사람이 재미없음. 뭐 이런 거 없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그 총리가 된 직후에 이게 금융권 출신이라 그런지 재무장관 출신이라서 그런지 금융시장의 반응이 또 좋았어요. 예, 그래서 뭐 10년물 국채금리 내려가고 달러 대비 파운드와 같이 올라가고 주식시장도 올랐거든요. 예. 근데 이제 여당인 노동당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막 시비를 걸어줘야 되잖아요. 두 분처럼 예. 막 걸어줘야 되는데 네. 눈치를 보고 있어요. 왜요? 왜냐면 너무 인기가 많아서? 아니 노동당 자체가 그 굉장히 뭐라 그래야 되지? 소수 민족을 지지 기반으로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리시 수낙에 대해서 막 뭐라고 할 경우에 지금 인종차별하는 거야? 약간 이렇게 오해를 살 수가 있어서. 그건 장점이네. 오히려. 네, 그럴 수 심지어 있어서. 인종까지도 보호해 주는 거예요? 까방권도 있다는 거야? 그래서 조금 눈치를 보고 있고 오히려 그래서 보수당은 오히려 그 지지 기반을 좀 넓힐 수 있는 기회로 보고 있죠. 아하. 야. 그래서 요 화면을 또 보시면 예. 어제 리시 수낙이 총리가 되고 지금까지 연설을 2번 했거든요. 근데 하나는 그 보수당 의원들하고 비공개 회의에서 한 번 했고 또 한 번은 이제 공식적인 첫 스피치를 했는데 야. 비공개 회의에서 한 얘기가 신문의 일면에 실리기도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 뭉쳐야 된다, 단합해야 된다. 그래서 Unite or die 이렇게 말했는데 그러니까 뭉치든가 죽든가. 이 우리한테 두 번째 기회는 없을 거다. 이번에 안 뭉치면 우리 다음 선거에서 무조건 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공식적인 첫 연설에서 한 얘기를 조금 간단히 요약해드리면 예. 일단 경제 안정, 신뢰 회복을 정부의 아젠다에 핵심에 두겠다. 그래서 지금 영국이 너무 어렵다, 위기다 이런 표현도 썼어요. 그러면서 경제 안정과 신뢰 회복을 핵심으로 삼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좀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한다. 이런 표현을 했거든요. 결국 여러 가지 답이 없는 문제가 많죠. 네, 근데 이 사람이 지난번에 그 리즈 트러스 전 총리와 경쟁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거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던 사람이고 예. 경기가 회복될 때까지는 세금을 내리는 것에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반대로 리즈 트러스와 반대로. 근데 오히려 지금까지는 고간을 많이 열었으니까 증세를 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던 사람이어가지고 근데 사실 자기가 열어놓은 거거든요. 재무장관 했을 때 자기가 열어놓은 거 이거 좀 아니네. 그러니까 좀 다시 닫아야겠네. 네. 이런 주장을 했던 사람이라서 개인적으로는 그 어려운 결정이라고 말한 게 좀 그 어떤 복지나 이런 면에서 좀 공공 지출을 좀 줄여야 줄인다거나 되는. 아니면 증세를 염두한 것으로 좀 예상을 해봅니다. 근데 아마 이르면은 31일이나 11월 초에 재정 정책 새로 발표할 예정인데 최근에 그 리즈 트러스가 마지막에 바꿔서 임명을 하고 갔던 그 제레미 헌트 재무장관을 유임시키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계속 할 건데 하고 예. 근데 또 이 연설한 거 중에서 첫 스피치에서 리즈 트러스 전임자에 대해서. 예, 그 사람에 대해서 한 말도 있는데 좀 신사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잘못된 건 아니다, 틀린 게 아니다. 변화를 만들어내는 그녀의 침착함을 감탄을 했다. 그런데 감세에 대해서. 다만 몇 가지 실수가 있었다. 자기가 그 실수를 고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어요. 매너도 좋네.
같은 당이니까. 같은 당이니까. 같은 같은 당이니까. 당이니까. 네. 네. 얘기하겠죠. 네. 그리고 뭐 근데 이 사람이 어쨌든 총리가 된 거에 대한 그 대표성에 대해서 좀 꺼리낌 좀 찝찝한 그런 부분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보리스 존슨 총리가 중간에 물러나면서 예. 뭔가 그 리즈 트러스가 한 40여일 하고 예. 이 사람이 된 거니까 거의 뭐 차선책 같은 그런 느낌을 느낌은 좀 있네요. 예, 아. 그래서 일부 영국 언론에서는 예. 좀 이 리시 수낙을 싫어하는 언론에서는 그 non-elected라고 그러니까 그 제대로 선출이 된 게 아닌 선출된 게 아니라 네, 어, 그런 그렇게 볼수 식으로 이제 있지. 표현을 낙하산 총리 뭐 이런 느낌이군요. 네, 그래서 대표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원래는 영국의 총리는 그 총선에서 승리한 정당의 대표가 되는 거거든요. 예, 대표가 예. 총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 유권자가 그 지역구의 후보를 네. 저 사람이 마음에 들어라기보다는 저 어느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면 됐으면 좋을지 좋겠를 염두를 하고 그 보통 투표로 하는 건데. 네, 지역구에 그렇게. 나온 후보는 마음에 안 들어도 어. 그 당 찍는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뭐 과반 한 326석 정도 이상을 확보한 정당이 집권당이 되는데 뭐 안 되면 연합정부 구성하기도 하고요. 당 대표를 뽑는 게 되게 중요하군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여기 제가 가져온 거를 보시면 예. 이게 뭐냐면 왼쪽은 총선을 통해서 총리가 뽑힌 경우고요. 예. 오른쪽은 뭐 리즈 트러스나 리시 수낙처럼 아. 이런 식으로 이제 당내에서 그냥 결정해서. 재선임 된 경우. 음. 그래서 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겠네. 맞네요. 구조적으로 그렇겠네요. 그러네. 당 대표만 중간에 바뀌면 네. 자동 총리니까.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1974년 이후에 모든 총리는 총선 사이에 취임하거나 실각을 했어요. 아. 그리고 후임자들이 대부분 뭐 현직이나 전직 장관 같은 사람들이 아, 저 기사는 안 선출된 총리도 많다. 네. 그러니까 너무 순항만 뭐라고 뭐라고 하지 하지 마라. 마라. 그런 느낌이네요. 뭐 그런 경우도 뭐 예, 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죠.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또 이렇게 있을 때 집권당 내에서 다시 뽑잖아요. 예. 그러니까 집권당 내에서 다시 뽑을 때는 이제 총선 안 하고 그 당원 투표도 원래는 당원 투표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투표로 경선을 하고 줄여서 최종 2명을 꼽은 다음에 예. 자기들끼리 뽑은 다음에 그 2명은 지금 한 17만 명 정도 되는 예. 당원의 우편 투표를 통해서 뽑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정당 내에서 좀 인기가 있는 후보라도 네.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으면 불리해요. 그렇겠죠. 그렇겠네요. 예. 리시 수낙이 그래서 지난번에 떨어졌어요. 당원들한테 인기가 없습니다. 네. 아. 리시 아니 수낙이 스펙과 스토리를 봐요. 인기가 있게 생겼습니까? 나는 오늘 처음 들었는데도 미워요. 이 프로가 사람 잘 안 미워하거든요. 그런데 뭐 없는 게 이 사람 노잼이라니까 노잼 딱 가기 노잼. 혹시 결혼은 했습니까? 아 결혼 아까 전에 그- 재벌 딸하고 결혼했다잖아요. 거기서 좀 마음에 들어요. 샘통이다. 네. 하여튼 이번에 또 아. 그래서 재선임을 할 때는 예. 그 경선에 출마할 자격의 문턱을 좀 높였어요. 그래서 3일 안에 100명의 동료 국회의원의 지지를 받아야 출마할 수 있다. 그랬는데 보리스 존슨 총리는 자기 말로는 자기 102명한테 지지를 받았대요. 예. 근데 보리스 존슨 총리 지지한 사람인데 100명이 안 되더라고요. 네, 그런 얘기가 또 있고 예. 그 다음에 페니 모던트라고 보수당 원내대표는 아예 100명을 못 채웠어요. 너무 현저하게 부족해가지고. 근데 이제 보리스 존슨은 당의 화합을 위해서 자기가 출마하지 않겠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리시 수낙만 유일하게 출마를 한 사람이 되면서 거기 100명을 모았고 네, 이 100명 이상이 돼가지고 당내도 인기가 좀 네, 있다. 총리가 됐는데 여기서 문제는 이런 총리 선출 방식에 굉장히 말이 많아요. 왜냐? 예. 이 화면을 좀 보시면 그렇지. 영국은 그 투표권을 가진 성인들이 한 4,700만 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근데 이 전체 유권자의 0.3% 정도끼리만 한 나라의 지도자를 뽑는 셈이에요. 당원이 한 17만 명 정도, 보수당 당원이 한 17만 명 되니까. 근데 이 당원의 대표성도 문제인 게 이 당원 당원이 총리를 뽑는데 결국 네. 근데 이게 2020년 기준으로 보수당 당원들의 63%는 남자예요. 네. 그다음에 10명 중 4명은 65세가 이상입니다. 젊은 사람들 거의 6%에 불과하죠. 네. 그리고 10명 중에 8명은 그 부와 교육 면에서 좀 상위 좀 그룹, 상위급. 최상위 그룹. 아. 에 속하고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10명 중에 9명 이상은 백인 영국인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대표하고 대변하지 못한다. 전반적으로 기득권층이 영국의 총리를 뽑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래도 어차피 영국이라는 게 의원 내각제고 네. 내각의 다수당의 총리가 되는 거고 다수당의 수장이 총리가 되는 거고 네. 그 다수당의 수장은 그 당에서 뽑는 거니까 사실은 저렇게 보면 대표성이 없긴 한데 그거 외에 그럼 다른 방법이 있나? 그래서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 네. 보리스 존슨도 예. 그 테레사 메이가 그 뒤에 재선임이 된 건데 네. 자기의 어떤 대중들 사이에서 어떤 정당성이나 어떤 그런 권한을 강화하기 위해서 조기 총선을 실시합니다. 원래 5년마다 한 번씩 한번 하는데 해산하고 조기 차라리 총선을 나는 합니다. 나를 선출해줘. 나를 이렇게. 뽑을 거면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의 의견을 그렇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할 조기 수 총선을 있죠. 해서 그렇게 자기 할 당이 수 있죠. 이기면 되거든요. 듣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굉장히 모험인 게 예. 그거를 그랬다가 안 해서 되면. 만약에 과반 의석을 못 얻잖아요. 그럼 총리도 내줘야 됩니다. 그렇죠. 네. 와. 그렇지, 뭘 걸어야지. 그래서 2017년에 그 테레사 메이 총리가 뭘 걸어야지. 걸어야지. 자리를 네. 걸어야지, 자리를. 맞아요. 그래서 테레사 메이가 그 조기 총선을 했는데 네. 실제로 과반을 얻지 못해서 내줬어요. 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노동당이 이번에 리시 수낙한테 조기 총선 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뭐 아직까지는 좀 염두하고 있지 않다 뭐 예. 이런 식으로 전하기도 했죠. 그래서 이런 얘기, 영국의 선거 얘기랑 총리 얘기 조금 해봤고요. 그래도 막 이렇게 뭐 뽑힌 사람이냐 안 뽑힌 사람이냐 유독 나오는 걸 보니까 다른 흠집은 없는 것 같아. 그런 것도 있고 이게 그 인도계 출신이 총리가 된 거 자체가 영국에서 진짜 논란이긴 논란인 모양이네요. 그러니까 딱히 반대하긴 뭐하지만 그렇다고 딱히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런 정서가 있는 모양이네. 네. 뭐 사실 뭐 영국에서 인도인의 이미지가 그렇게 뭐 나쁘지 않은데 엘리트가 많으니까. 네. 근데 인도에서는 굉장히 그러네요. 와, 막 이런 게 많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뉴스는 네. 좀 빠르게 진행을 해보면 네. 화면을 예. 보겠습니다. 다음 뉴스는 이코노미스트에 난 기사인데 네. 제목을 보면 애플과 중국의 밀월이 끝나가고 있다. The end 오. of Apple's affairs 네. with China. 애플이 그동안 중국하고 좀 잘 지내면서 아주 행복한 시절을 보냈는데 네. 그 시절이 다 지나가고 있다.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기사에 나온 표현을 제가 전해드리면 예. 애플은 지금 시가총액 세계 1위 회사지만 예. 중국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애플은 없다. 애플은 중국이 뭐 업어 키운 거나 다름없다라고 할 만큼 중국에 의존적이었다. 예. 애플이. 네, 그런 표현이 있는데 애플에 붙은 중국 딱지 지금 떼고 있네요. 그림 보니까. 맞습니다. 제품의 90%를 그 중국에서 만들고 또 매출의 한 4분의 1이 중국에서 나온 적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은 애플을 업어 키웠는데 예. 중국에 애플의 그 부품을 공급하는 공장이 몇 개가 있는 줄 아세요? 예. 중국에 네. 애플 부품을 만들어서 애플에 공급하는 공장이 많겠죠. 그건 어떻게 150개. 150개. 생각보다 안 많은데? 그래요? 예, 모르겠습니다. 네, 감이 네. 없네요. 근데 이제 미국과 중국의 사이가 좀 안 좋아지면서 예. 그리고 또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하는 공장이 많아지면서 이제 애플이 느낀 거죠. 아, 이렇게 한 곳에서 하면 안 의존적으로 되겠다. 하면 이렇게 위험하구나. 그래서 한국으로 와, 한국으로. 애플도 이제 다른 대안을 찾아야 되니까 예. 요즘에 그 대안으로 떠오른 게 인도와 베트남. 인도와 베트남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예. 그 근거로 지금 인도와 베트남의 그 애플 부품을 제조하는 공장이 한 50개가 넘고요. 작년 9월부터 인도에서 아이폰 그 14 요거를 만들기 시작했는데 예, 이게 아주 큰 변화인 게 그동안에는 인도에서 아이폰 9형만 만들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정말 중요한 주력 제품도 인도에서 만든다. 네, 만들기 시작한다는 거 그런 점을 들었고 요 표를 보시면 그게 더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중국 의존도가 얼마나 줄어들고 있는지예요. 연한 하늘색이 지금 올해 지금이고. 예, 그리고 진한 파랑색이 그 2025년의 예상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폰은 지금 중국에서 90% 이상을 만드는데 다섯 번째. 네, 2025년에는 70% 정도가 될 거다. 82점 내려가네요. 예. 네,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금 대부분 중국에서 만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맥북은 100%, 아이폰 케이스도 100%. 네. 근데 이 애플이 중국을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여기서 꼽았는데요. 예. 일단은 첫 번째는 양다리가 필수다.
벌어질 일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 갑자기 중국에서 그렇죠. 금지 그러면 안 되니까. 네, 그리고 중국이 두 번째는 중국이 예전 같지가 않다. 왜냐면 인건비가 10년 사이에 두 배가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라든지 뭐 베트남 근로자의 월급의 2배를 줘야 되니까 중국인들은 부담스럽죠. 근데 물론 뭐 전기라든지 도로라든지 이거는 예. 중국이 훨씬 나은데 인도도 열심히 그거를 만들고 있다. 그 인프라를 인도는- 구축하고 있다. 인도는 도로가 차 다니기가 좀 어려워요. 예. 네. 모든 도로가 다 인도예요. 사람이 다. 지금 그걸 말씀하시려고. 차들이 다니기 나 어려워. 웃어버렸어. 아니 그냥 어이없어서 웃었네. 예. 그러니까 자꾸 애플이 예. 자꾸 인도한테 마음이 가네? 아. 약간 그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가 좋은 이유가 또 하나가 있는데 인도가 앞으로 엄청난 소비 시장이 될 수 있다는 점. 아, 인구 많으니까. 네. 그렇죠. 원래 아이폰은 인도인들에게 그동안 뭐 전화기가 아니라 그냥 쳐다만 보는 기계 예. 같은 굉장히 비싸니까. 근데 올해 들어서 아이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배로 늘었습니다. 예. 그래서 인도가 자꾸 예뻐 보이는 거죠. 음. 예, 그래서 근데 또 중국은 또 눈치 없이 점수를 까먹고 있는 게 2015 요 표를 보실까요? 예. 2015년에는 애플 전체 매출의 한 25%를 중국이 팔아줬는데 이때는 뭐 애플 입장에서는 중국이 유럽보다 더 큰 시장이었죠. 근데 요즘은 그 수치가 19%로 이제 줄었어요. 점점 이렇게. 중국. 예. 예. 아, 맨 밑에 빨간 게 중국이고. 중국에서 판매되는 애플 제품의 비중이네요. 네. 예. 자꾸 줄어들고 있네요. 네. 근데 제일 중요한 이유는요. 중국이 미국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까탈스럽게 접근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일례로 뭐 대만에서 조립된 애플 제품에는 뭐 메이드 인 타이완 이게 아니라 메이드 인 차이니스 타이페이라고 써야 된다. 써야 된다. 어. 그래야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다. 어. 이렇게 하니까 결국에 그렇게 했는데 네. 대만 업체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쾌하게 예민하죠. 생각을 했죠. 그렇죠. 근데 여기까지는 뭐 아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는데 요즘에는 새로운 고민 하나가 또 부상하고 있대요. 예. 그게 애플의 부품을 공급하던 중국 업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예. 있죠. 예. 뭐 럭스쉐어, 고어텍, 뭐 윙텍 뭐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업체들이 요즘 애플한테 뭐라고 하냐면 애플 너희가 베트남에서 조립을 해? 그러면 우리도 베트남으로 갈게. 갈까? 인도도 갈 거야? 그럼 그래, 우리 인도도 인도도 갈게. 갈게. 그러면 우리 계속 너희 부품 조립할 수 있게 우리 것 좀 사줄래?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럭스쉐어, 고어텍은 실제로 베트남에서 에어팟 만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근데 이제 이랬을 때 문제는 중국 회사들도 그러면 미국이 제재를 할 거냐? 예. 그런 중국 회사도 네, 그러니까 애플 중국 따라 밖에 애플 있는 따라 밖으로 나온 한 회사. 그쵸. 그런 다 회사잖아요. 중국 회사인 아, 무슨- 하면 안 되지 그거. 근데 애플 입장에서는 미국 정부가 굳이 제재하지 않으면 예. 뭐 아무 문제가 사실 계속 없죠. 중국에 있어도 되죠. 예, 예. 왜냐면 지금까지는 중국 안에서도 중국 회사랑 거래를 했는데 네. 뭐 중국 밖에 있는 중국 회사랑 거래를 못할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미국 정부의 속마음은 이제 아무도 모르고 갑자기 금지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고 하니까 이런 회사들과 애플이 계속 미로를 이어가야 될까 하는 고민이 또 새롭게 부상되고 있다라는 게 기사의 내용입니다. 채팅창에 오 소장님 연기에 안 사줄 수가 없어. 간절한 연기. 나도 꼭 따라가면 안 될까? 야. 네. 재밌네요. 그래서 애플은 중국과 이제 슬슬 결별하고 있다. 네. 네. 그런데 중국에 있는 애플 제조 업체들은 어. 그럼 나는 중국을 버릴 거야. 애플은 못 버리지. 그렇지. 라고 하고 있고 예. 이런 데들 기특하다고 해야 되는지 귀찮다고 해야 되는지 그게 애플의 고민이다. 네. 그 와중에 인도는 또 수혜를 입었다. 인도 요즘 개 탔네요. 인도는 이리저리 그러네요. 영국 수상도 되고 뭐. 이리저리. 야. 네. 인도 재밌는 나라죠. 하나로 설명할 수 없다는 인도. 다양성. 맞습니다. 다양성. 알면 다이버시티. 알수록 정말 신비로운 나라입니다. 예. 인도. 예. 하나 더 보시죠. 그래도. 그리고 예. 하나를 좀 간단하게 그러면 말씀을 네. 드리면 예. 그래도 요거는 오늘 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이번에 그 시진핑이 3년임 된 거 말고 예. 굉장히 그거 외에 굉장히 화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그 후진타오가
당대회 폐막식에서 끌려갔다고 하는 그런가? 이렇게 하여튼 퇴장당하는 퇴장을 한 건데 이게 본인이 퇴장을 한 건지 강제 퇴장을 당한 끌려 나간 건지. 거냐? 맞아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동영상이 막 올라오고 그랬었어요. 예. 지금 시간상 원래 2개를 갖고 왔는데 하나는 그냥 많이 보셨을 것 같아서 이제 강제 퇴장하는 영상이었는데 네. 그게 정말 외신에서 많은 시나리오와 가설을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예.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 게 후진타오의 시대, 후진타오 쪽 세력은 이제 확실히 끝났다. 어떤 공개적인 숙청의 의미를 보여주는 그 이벤트였다. 그럼 일부러 옆에 앉혔다가 시진핑의 의도적인 어떤 권력 플레이였다. 적당할 때 눈앞에 사람들이 많이 보는 데서 내쫓는 장면을 연출했다고요? 부축해서 나갔는데 그게 내가 힘들어서 누구 부축한 게 아니고 자 나가시죠. 거의 연행당하는 분위기였어요. 맞아요. 저도 보셨죠? 그 영상은 못 봤는데 네. 한번 보시죠 뭐. 네, 그랬는데 지금 제가 그런 동영상이 있어서 예. 이런 가설들이 막 나왔는데 예.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뭐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대신 뭐 중국의 입장을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후진타오가 건강이 좋지 않아서 호의를 받으며 퇴장한 거다라고 얘기는 했는데 이게 그 영상은 중국 내에서 아예 삭제가 됐고 보도도 안 됐고 예. 그런 얘기가 있고 이제 외신들은 수많은 가설을 내세우고 있죠. 예. 의도적인 거니까 그런 거다. 뭐 1인 독재 체제를 완벽하게 보여주는 거다. 여러 가지 설이 있는데 이 화면 기사 화면으로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예. 요 화면이었습니다. 이제 나가면서 부축을 받긴 했는데 나가면서 시진핑을 붙잡는 거죠. 뭐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너 임마 똑바로 해. 네, 너 두고 보자 이거였는지 그런 뭐였는지는 건가? 모르겠는데 화난 표정인데. 네, 옆에 앉아 있어도 된다며. 그런 거였는데 그런 외신들이 너무 추측성이 많으니까 중국 쪽 뭐 아니면 이런 언론에서는 이 사람은 그 SCMP라고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에서 그 칼럼니스트인데 예. 중국 전문가를 인터뷰한 내용을 담은 기사거든요. 네. 이 숙청의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 어. 왜냐하면 시진핑은 과감한 행동에 망설임이 없지만 항상 규칙과 절차를 통해서 당 기강을 바로잡겠다는 강박이 있는 사람이다. 시진핑이. 네, 예. 그런 의견을 이 인터뷰 익명을 요청한 그 중국 전문가가 그렇게 했다라는 게 이 기사에 또 있고요. 저런 식으로 뭐 쇼나 이벤트를 네, 그건 아닐 하는 거다. 사람 스타일이 아니다. 그리고 후 전 주석과 시진핑의 관계가 나쁘지 않았다. 그리고 뭐 후진타오 건강 상태가 정말 나빴던 게 개막식 때 뭐 졸기도 했었다. 뭐 여러 가지 이런 얘기를 저 사람의 가정은 그렇게 막 나쁘게 나간 상황은 아니다라는 네, 해석인가 보네요. 그 말은 근데- 정말 건강 때문에 나간 거다. 나갔었을 때 그렇죠. 근데 제가 이 나가면서 야 이따 봐 뭐 이런 느낌이다. 저녁에 만나 뭐 이런 느낌이다. 근데 제가 이 기사를 보여드리는 거는 예. 뭐 한쪽으로만 계속 얘기를 할 수가 없으니까 예.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세요라는 여러 쪽인데 설들이 예, 있어요. 여러 설이 있을 수 있죠. 네, 여러 설이 있을 수 약간 있으니까. 스맥기가 좀 있으시다. 네, 그런 그래서 얘기도 약간 있었죠. 오히려 남들이 보기에 좀 부끄러울까봐. 네. 네,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예. 이 기사에도 언급이 돼 있는데 서양 언론이 중국 체제에 대해서 워낙 비판적이기 때문에 중국 내부의 사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고 그냥 북한이라든지 나치의 그거와 반영을 해서 그대로 그냥 보는 게 아니냐. 시 주석 체제가 많은 문제가 있기는 한데 네. 다 단순히 소련이나 북한과 같은 방식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이 사람들은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가 나온 지 거의 오늘인가 어젯밤인가 새로운 동영상이 또 공개가 됐어요. 네, 네, 네. 그거는 이제 보시죠. 예, 네. 예. 새로운 보죠. 동영상 보시면서 저걸 보면 좀 정말 그 말이 맞을까? 예, 그런 가설들이 네. 있다. 이게 네. 강퇴 당하기 직전인데 옆에서 뭐 설명해 주네요. 저 사람은 이제 서열 3입니다. 오른쪽에서 네. 뭐 얘기하는 게 전인대 상무위원장이거든요. 뭐 이장수, 표정은 지금 이장수. 이장수입니다. 마음에 안 들어하는 표정이 네. 있는데. 음. 네. 엄청 열심히 뺐죠. 설명하군요. 빼서요. 왜 뺏어? 왜 뺏어? 넌 볼 필요 없어? 뺐습니다. 야, 저기서, 저분 치워라. 옆에서. 네. 표정이 아하. 그리. 네, 그렇죠. 어. 애써 외면하고 있기는 한데 네. 그러니까 뭐 옆에서 설명해 주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는 뜻인가 보네요. 뭐라고 한마디 했는데? 그러다가 이제 예. 저 상황에서 이거는 이제 보좌관 이런 사람을 부르려고 이제 눈치를 보내고 있죠. 예.
그리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예. 그 길게 뭔가 오더를 내립니다. 뭐라고 이러저러 한번 해요? 하니까, 예. 듣고 있네. 네. 네. 근데 후진타오 전 주석의 표정이 뭐가 마음에 안 드는 그쵸. 표정이네요. 저걸 보려고 했는데 저 옆에서 리잔수가 뺏었어요. 안 봐도 됩니다. 네. 같은 느낌이고. 그리고 이제 가시죠 하는. 네. 저 서류가 저게 계속 이슈가 저게 되네요. 회의 안건이라든가 뭐 그런 네, 거겠죠. 그렇죠. 그런 서류인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가시죠. 이제, 네, 가시죠 가시죠. 해서 예. 저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본 영상입니다. 아하. 네. 음. 네,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걸로 봤을 때는 그쵸. 근데 이게 끌려 나간 느낌인데요. 의도를 했건 의도하지 않았건 그게 뭐 팩트가 어땠건 간에 결국에는 정치적으로 상당히 강력한 상징성을 주는 이벤트일 수밖에 없어요. 네. 다 된 것 같은데 네. 미리 야 내가 이렇게 신호하면 바로 내보내 라는 거는 아니었던 것 같네요. 그러니까 측근을 불러서 저분 내보내려고 할 때 한참 걸렸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원래 계획된 시나리오 계획됐다면 미리 와서 대기하고 있고 자 해야 될 텐데 또 한참 설명하잖아. 뭐 이분이 이러셔서 뭐 이거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까 그 얘기한 거 해라. 뭐 그랬으면 짧게 끝날 텐데. 아니면 원래 그렇게 얘기한 오늘 그냥 앉아만 있었다 가면 됩니다 했는데 안건을 보더니 야 이게 뭐냐? 뭐 이러니까 야 내보내라 그런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다양한 소설을 써보는 거죠. 뭐. 원래 전임 지도자들이 좀 퇴임 후에도 좀 주도권을 계속 가져가는 전망이 네. 우세한데 이번 예. 일을 계기로 그게 전통이 완전히 깨졌죠. 아하.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일, 영국에서 벌어진 일, 그리고 애플과 중국의 결별 이야기까지 네.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네. 해담경제연구소 어이진 소장님은 나가셔도 되죠 이제?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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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11월 7일까지 구매하시는 모든 분들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하는 토크 콘서트 참석의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